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바쁘게 생활을 하다 보면 건강에 이상을 느끼더라도 생명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면 병원을 찾는 일을 자꾸 미루게 됩니다. 관절이나 근육 통증이 대표적인 경우죠. 하지만 관절과 근육 통증이야말로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수백병원 백창희 원장과 함께 몸도 저축하자란 주제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바쁜 생활 속에 자꾸만 미루게 되는 어깨 치료. 방치하면 자신도 모르게 상태가 심각해지고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치료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어깨 힘줄 파열 치료에 대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어깨 통증은 워낙 흔하다 보니까 좀 지나면 이러다 말겠지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어깨 치료야말로 조기 치료가 참 중요하다고요. 어깨 치료를 하다 보니까 나이 들면 사람의 어깨 속도 바깥 날씨와 똑같은 것 같아요. 예. 어떤 때는 흐렸다, 맑았다, 천둥 번개가 졌다, 뭐 비가 왔다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때는 심하게 망가졌는데도 네. 통증을 전혀 못 느껴서 병원에 늦게 오는 경우도 자주 보게 됩니다. 네네. 자리 화면을 보시면 이분은 50대거든요. 50대 아직 한참 일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화면에서처럼 앞쪽 심줄은 그런 대로 좀 쓸만한데 뒤쪽 심줄이 떨어진 지가 너무 오래돼서 저렇게 나뭇잎처럼 다 삭아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앞뒤 균형이 안 맞으니까 이제는 어깨 관절에서 뼈가 빠지게 되겠죠. 네. 이제 관절염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다음 순서는요. 네. 이렇게 꼭 마른 수건에 물 짜듯이 너무나 다 써먹고 병원에 오니까 고치기도 어렵고 고쳐놔도 표시도 별로 안 나고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90세까지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 시대가 지금 눈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상태라고 해서 바로 쇳덩이를 넣는 인공관절을 하게 되면 나중에 또 심각한 장애가 또 오니까 예. 가능한 한 내 것으로 최대한 오랫동안 사용해서 쓸 수 있게 요즘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예. 말씀 들으니까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 이런 속담이 떠오르는데요. 인공관절은 최대한 늦게 권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본인의 것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치료 방법은 어떤 건가요? 사실 본인의 것은 이미 너무 말씀드렸듯이 너무 오랫동안 다 써먹어 버려서 이제는 뭐 처음에는 젊었을 때는 질긴 고무 같은 어깨 심줄이 예. 너무 오랫동안 떨어진 채로 방치하다 보니까 나뭇잎처럼 푸석푸석해서 쓸 수가 없죠. 네네. 그럼 그걸 쓸 수가 없으니까 다른 데서 빌려와야 되는데 다른 사람 걸 누가 빌려주겠습니까? 결국은 자기 것을 다른 부에 있는 것을 빌려와야 되겠죠. 예. 책에는 이런 경우에는 뭐 앞에 있는 심줄을 갖다 쓰는 방법이 나와 있었는데 너무 결과가 안 좋아서 고민이 제가 많았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왜 뒤에 있는 심줄이 자료화면에서처럼 뒤에 있는 심줄이 고장이 났는데 앞에 있는 심줄을 갖다 쓰지? 그래서 뒤에 있는 심줄을 하나 빌려다가 해보니까 결과가 너무 좋았던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수술 장면의 애니메이션을 지금 보다시피 이미 자기 것은 떨어져서 저렇게 안으로 말려 들어가서 잡아당겨도 잘 오지를 않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바로 아래에 있는 다른 심줄을 이 뼈에 붙어있는 심줄을 두 개가 있는데 하나를 떼서 실로 잘 말아서 찢어지지 않게 위쪽으로 끌어올려서 심줄이 비어있는 자리에 옮겨놓으니까 뼈가 위로 올라가는 것도 막아주고 네. 안으로 돌리는 힘도 좋아져서 아주 결과가 좋아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부위의 힘줄을 어깨 부위의 힘줄로 교체하는 걸 근육 이전술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어떤 환자가 근육 이전술을 받았는지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예, 지금 보시는 사례는 60대 남자 환자분입니다. 평생 동안 바다 일을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그물을 손으로 잡아다니셨겠어요. 예. 그렇게 평생 동안 쓰다 보니까 60대인데도 불구하고 화면에서처럼 오른쪽에 보면 이 남자분 환자분 거고 좌측에 보면 정상인 환자분입니다. 네. 정상인 환자는 지금 보다시피 저렇게 까맣게
근육이 새까맣게 있어야 튼튼하거든요.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다 없어지고 하얗게 비어 있습니다. 네, 이 그러네요. 비어 있는 심줄을 잡아당기다 꼬맬 수가 없거든요. 잡아다니면 그냥 쭉쭉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인공관절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네. 인공관절을 하시게 되면 지금처럼 힘든 일을 못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나 수술 안 할란다. 앞으로 5년 동안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나 수술 않고 그냥 살란다. 그래서 그러시면 그때까지라도 한 5년간이라도 다른 심줄을 빌려서 우선 자기 것을 최대한 이용해서 더 써보시게요. 그렇게 하고 달래서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은 어깨를 많이 쓰는 일은 하기 힘든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뼈 위에 쇠를 얹어놨기 때문에 힘든 일을 계속 하게 되면 둘 사이에 이격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예, 결국 인공관절 수술은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게 좋은 건데요. 어깨 힘줄 손상이 심한 경우의 환자 사례 또 있죠? 예. 못난이어도 내 것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똑같이 69세, 60대 여자분 환자분인데 이분은 한 번 수술을 하셨습니다. 어깨 힘줄이 떨어져서 꼬맸는데 촬영면에서 좌측에 보면 텅 어깨 속이 비어 있는데 파랗게 옛날에 수술했던 실자국이 보입니다. 네. 옛날에 수술했던 자리가 다시 떨어진 거죠. 그렇지만 요즘은 70대도 젊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여기에 바로 인공뼈를 꽂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남아있는 심줄을 최대한 끌어모아서 네. 앞뒤로 퍼져버린 심줄을 잡아 모아서 그 터진 간격을 좁혀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어깨에서 손을 올려놓고 팔을 돌려보면 네. 마치 자갈밭을 걷는 느낌처럼 손바닥에 우둑우둑 오는 소리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라도 해서 자기 힘줄을 최대한 끌어모아서 당겨서 꼬매주면 우선 어깨 기능을 좀 더 힘줄이 없는 기능을 근육이 대신할 수 있게 해주고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 있는 시기를 최대한 뒤로 더 미룰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결국 어느 정도 상태의 환자가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건가요? 요즘은 70대도 모자 쓰면 다 젊어 보입니다. 예. 그만큼 70대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근데 지금 자료화면에도 보시면 이분은 60대인데도 불구하고 어깨 속이 80대 이상 되는 것처럼 보여요. 관절 속이 마치 화산 분화구처럼 연골이 싹 닳아서 움푹 파여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인공관절을 하려면 뼈 위에다가 평평한 뼈 위에다가 인공관절을 얹어서 그 나사로 고정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저처럼 화산 분화구처럼 푹 파일 정도로 다뤄지면 네. 나사를 고정할 수가 없을 정도 돼서 제가 수술하면서 막 등에 땀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조금이라도 어깨 힘줄이 남아 있으면 어떻게든 뭐 다른 부위 걸 빌려와서 그 연결을 해보려고 할 텐데 이분은 관절면이 아예 다른 상태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인공관절 수술도 하기 힘든 거 아닌가요? 제가 이런 환자분들이 오시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나사를 박을 때 뼈가 깨지지는 않을지 어쨌든 이분을 보면 나서드려야 되겠는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자료에 보시면 사과 조각이 보입니다. 네. 맨 좌측에 보면 이해를 쉽게 해서 제가 이제 사과 조각을 이렇게 시험을 해봤는데 네. 거의 기울어지게 지금 깎아놨습니다. 네. 이 관절면이 기울어 경사진처럼 저렇게 안이 화산 분화구처럼 파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인공관절을 할 때 인공관절을 꽂기 위해서 일부 뼈를 잘라내거든요. 네. 그 잘라낸 뼈를 버리지 않고 가운데처럼 사과 조각이 뒤집은 것처럼 뒤집어서 그 위에다 올려서 평평하게 이식을 하는 거죠. 자기 예. 것을 이식을 해서 어차피 버릴 뼈를 뒤집어서 이식을 해서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그 위에다 인공관절을 얹어서 나사로 고정해주면 효과가 좋겠다 해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렇게 수술을 해드렸습니다. 예. 어깨에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경과는 어떤지 그리고 기능은 어느 정도 회복되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파랗게 보이는 장면이 요즘은 이제 3D CT가 아주 잘 나오니까 입체적으로 이렇게 수술에 찍어보면 수술이 경과가 어떤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뼈 속에 파란 인공관절이 제대로 방향을 맞춰서 잘 꽂혀져 있습니다. 네. 인공관절 수술은 아주 심한 사람들이 이런 수술을 받기 때문에 수술 들어가서 예기치 못한 상황들을 다 만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이런저런 상황을 대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들어가야 치료 결과를 좋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근육 이전술 그리고 인공관절 수술까지 알아봤는데요. 아직도 어깨가 많이 아파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같은 60대인데도 불구하고 50대처럼 건강한 60대도 있고 또 70대처럼 빨리 닳아져 버린 60대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관절이 망가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 생활 습관, 음식 이런 것이 잘못된 순서대로 관절이 망가지는 것 같습니다. 예. 마른 수건에 물 짜듯이 다 써먹고 고치려면 고치기도 어렵고 고쳐놔도 별로 표시도 나지 않습니다. 지금 내 몸을 저축해야 우리가 90대 이후에도 일을 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주제도 우리 몸을 저축하자였죠. 네네. 네, 이 시간에는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용종을 발견했다는 얘기 종종 들어보셨을 텐데요. 최근 들어 서구화된 식생활로 대장암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익산병원 가정의학과 김동환 과장과 함께 대장암의 진단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장암 발병률이 높아지면서 국가 암검진에서도 대장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에서 종종 발견되는 용종, 대장암을 일으키기도 한다는데요. 대장암의 진단과 치료법에 대해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동환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대장암이 미국에서는 상당히 흔한 암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장암 하면은 흔히 익숙치 않을 수도 있는데요. 나는 운동도 많이 하니까 대변도 잘 보니까 괜찮겠지 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운동선수 최동원 씨나 배우 김자호 씨 등 유명한 분들도 발생하는 것을 보면은 네. 대장암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통계 자료도 보면은 국가암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암 발생 3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남녀별로 나누어 봐도 각각 3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퍼센트로 보면은 우리나라 암 발생 10명 중에 1명 이상이 대장암으로 발견됐을 만큼 흔한 질환입니다. 예. 거기다가 최근 기사에 따르면 남성 대장암 신규 환자 수가 부동의 1위 암이었던 위암을 앞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신규 환자 수가 계속 늘고 있다는 건 발생률도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네, 것 그렇죠. 같은데요. 이렇게 대장암이 증가하게 된 이유가 뭔지, 그 원인이 뭔지 궁금하네요. 네, 아마도 서구화된 식생활이 가장 큰 원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장암의 위험인자에는 동물성 지방의 과다한 섭취, 그리고 섬유질 섭취의 부족, 이게 가장 핵심이 되겠고요. 네. 칼슘과 비타민 D의 부족, 그리고 굽거나 튀긴 음식, 운동 부족, 유전적 요인, 그리고 54 이상의 고령, 그리고 음주 흡연 등이 있겠습니다. 육류나 기름질 음식의 과도한 섭취는 대변이 장에 머물리는 시간을 길게 만들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독성 물질이 또한 장에 머무는 시간 역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잠정막 세포가 손상을 입게 되어서 그러한 세포 변이가 일어나서 선종으로 발생할 위험성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예. 또한 음주나 흡연도 선종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요. 유전적 요인으로 선종 환자의 가족력이 있는 분들에게서 선종이 발생한 위험이 또한 높게 되겠습니다. 예. 선종이라고 하셨는데 선종은 양성 종양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일단 대장 용종이란 장 점막이 비정상적으로 자라나서 장 안으로 나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대장 용종을 분류하는 방법에는 일단 형태학적으로는 줄기가 있을 시에 유경성 용종, 목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줄기가 없을 시에는 무경성 용종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더 주의를 가져야 될 거는 암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겠죠. 네. 암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기준으로 보면은 암이 될 수 있는 용종을 신생성 용종, 즉 선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암이 되지 않은 용종을 비신생성 용종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러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선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용종 중에서도 이 선종 때문에 대장암의 씨앗이라고 불리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파악하셨는데요. 흔히 대장 용종을 대장암의 씨앗이라 부르는데 그중에서도 암이 될 수 있는 선종이 때문에 그렇게 불리게 된 이유입니다. 대장암의 95% 이상이 선종에서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종은 일단 양성 종양인데 이러한 선종이 방치했을 때 5년이나 10년이 지나게 되면은 암으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결국 양성 종양이라도 우리 몸에 오래 두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아직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암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양성 용종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예. 그럼 대장 용종을 발견하는 진단 방법에는 뭐가 있나요? 일단 대장 용종 알아보기 위해서는 대변 자멸 반응 검사, 대장 내시경 검사, 그리고
CT, MRI, 대장 발음 조영술이 있겠습니다. 예. 진단 방법 여러 가지 이야기해 주셨는데 보편적으로 어떤 검사를 받나요? 일단 저는 대장 내시경 검사를 가장 추천합니다. 여러 검사도 있겠지만 현재 대장암 검진으로 나라에서 하는 분변 검사는 민감도가 40%가 안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 기사에 따르면은 대장암 1기에서는 그 중에서도 확률이 4분의 1도 발견 확률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소리는 4분의 3 정도는 놓칠 수 있다는 소리죠. 말씀드린 여러 검사 중에서 제가 대장 내시경 검사를 추천하는 이유는 대장 용종 발견에 가장 정확한 검사이고 대장뿐만 아니라 회장 말단부까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용종을 발견함과 동시에 치료도 할 수 있는, 제거를 할 수 있는 치료 내시경을 할 수도 있어서 검사와 동시에 치료까지 가능한 가장 유용한 검사입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은 용종이 발견되어서 내시경 종종 절제술로 제거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대장 내시경 검사로 선종성 선종을 발견과 동시에 절제하면은 대장암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로 예. 인하여서 나아가서는 대장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네. 대장 내시경 검사를 추천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보통 일반의 사람들이라면은 대장 내시경까지 받는 건 조금 거부감이 들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요새도 내시경 검사가 많이 힘든가요? 네, 일단 대장 내시경 하면은 사람들이 물 말로 먹지 않느냐, 예. 너무 많이 먹지 않, 그거 먹다가 토하고 힘들다. 그렇죠. 그런 분들이 가장 불편을 호소하십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예. 최근에는 장세정제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장세정제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요새는 맛도 많이 개선이 되었고 레몬맛 같은 향이 나는 생수 한 병 분량의 제품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맛에도 또 거부감을 느끼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알약 제제도 나와 있으니까 많이 개선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환자들은 또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4리터 정도도 마셔야 되고 그랬다고 하던데 양이 네. 많이 줄기는 했네요. 네네. 네. 그래도 쉬운 작업은 아닌데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그 검사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크기 때문에 한번 예. 좀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어떤 분들이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면 좋을까요? 평소에 배변 후에 장반감이 있거나 예. 또는 혈변이 있거나 그리고 대장 질환에 가져온 적이 있는 분들은 꼭 한 번씩은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설사나 변비가 반복되는 경우, 네. 그리고 이유 없이 체중이 빠질 때, 예. 그리고 목부에 통증이 지속될 때에도 대장 내시경 검사가 유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 공건사항으로 나이가 50살 이상이 되면은 5년에 한 번씩은 네. 정기적으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증상이 없어도 40살 이상이시면은 한번 검진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예. 왜 증상이 없어도 40세 이상이면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시는 거죠? 제가 40살을 권장하는 이유는 제가 케이스 경험을 봤을 때 40살에도 충분히 대장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40살 이상이 되면은 나라에서도 생액 전환 검진이라고 하여서 특별히 관리가 들어갑니다. 40살 되면은 좀 몸속에 좀 변화가 좀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 이 양 받을 거 좀 미리 받으셔서 호미로 맞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이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해서 용종이 발견되면요. 이걸 제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모든 용종이 암으로 발달되는 건 아닐 텐데 네네. 다 제거를 하고 보나요, 일단은? 일단 제거를 하고 봅니다. 근데 물론 딱 봐서 아주 아닌 것 같은 것도 있는데요. 예. 그런 거는 굳이 제거하지 않지만 솔직히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와야 확실하기 때문에 이거를 아닐 거라고 놔뒀다가 나중에 그게 암이 되면은 좀 안 좋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이면은 제거를 하는 게 원칙이고 아. 정말 봤을 때 좀 흔한 용종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굳이 제거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웬만해서는 제거를 하는 게 맞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발견과 동시에 제거를 하는 네, 거네요. 그래서 대장 내시경 검사가 발견과 동시에 치료까지 할 수 있어서 유용한 검사를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번에는 예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앞서 말씀드린 위험인자 반대되는 행동이 바로 예방법이 되겠습니다. 식생활에서 일단 식이섬유는 가까이 그리고 동물성 지방은 멀리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예.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대장암의 전 단계 선종이 발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식의 섭취를 줄이고 섬유소 섭취를 늘려야 되겠습니다. 몸속에 들어온 섬유소는 스펀지처럼 수분을 머금어서 대변량이 많아지고 부피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변을 좀 더 잘 볼 수 있게 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대변이 빨리 몸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네. 몸에 해로운 물질이 흡수되는 시간이 짧아지게 됩니다. 예. 이러한 섬유소가 많은 식품으로는 보리쌀, 버섯류, 미역, 김, 파래, 복숭아, 대추, 고구마 등이 있겠습니다. 섬유소는 먹을 때 물을 또 많이 섭취해줘야 된다는 꼭 섭취를 해줘야겠습니다. 그렇지 물이요? 않으면 네. 물 없이 먹으면 오히려 변비가 생겨서 더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꼭 물을 많이 섭취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유산균 또한 도움이 됩니다. 유산균은 장 속에서 일회용균과 해로운균을 적절하게 비율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영양소인데요.
이러한 것을 꾸준히 섭취할 경우에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시켜서 대변을 잘 볼 수 있게 도와주고 그로 인해서 대장 기능 활성화 및 대장암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음식물이 대장에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동환 과장과 함께 대장암의 진단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ADHD, 즉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증후군이라는 질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공부에 제대로 집중을 못해서 생기는 문제 말고는 커가면서 점차 좋아지겠지 싶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지 않기도 하는데요. ADHD는 공격성이 커지고 반항적이거나 품행에 문제가 생기는 등 나중에 동반되는 문제들이 크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치료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50에서 60% 이상은 성인이 돼서도 증상이 지속돼서 직장과 사회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